리더의 역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들어줘라입니다. 들어줘라. 잘 들어주자. 잘 들어줘라의 첫 번째는 의견을 잘 들어주라입니다. 의견.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의견, 건의, 주장, 제안, 그 사람의 어떤 기획 이런 걸 잘 들어주라는 거죠. 생각, 의견을 들어주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걸 잘 들어주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야, 그래? 그 대단해. 좋아. 이렇게 해줘야 말을 하죠. 써먹지 않을 생각을 왜 하겠어요? 들어줄 때,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도 저는 그냥 단순히 들어줘라, 경청하라가 아니고 들어준 것을 해보게 해주는 거예요. 시도하고 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 한번 해봐. 그거 하자. 여기 두 번째 단계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이 두 번째에서 그쳐서도 안 돼요. 잘 됐을 때 공을 나눠주고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 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런 제안을 한 게 너무 창피합니다. 야, 이거 네가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하자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일단은 그 의견을 좋게 평가해주고 그거를 하게 만들어주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조직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그 윗사람보다 경험도 적고 잘 모르거든요. 분위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이제 사원 대리 시절에 뭔가 의견을 그야말로 참신한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들어보면 시덥지가 않아요. 야, 그거 안 돼. 해봤어. 그런 거 옛날에도 뭐 얘기한 사람 있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됐어. 시키는 거나 잘해.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면 야, 그거 아니야. 자, 받아 적어. 아니, 이게 굉장히 효율을 높이고 한다고 사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안 들어주면은 점점 이제 받아 적는 사람이 돼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요. 해봤자 안 먹히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의견을 안 내게 돼요. 그래, 시키는 거나 잘하자. 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결과 뭐 안 좋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뭔가 의견 내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래, 좋은 의견이야. 네가 해봐. 그러면 괜히 말했네. 응?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안 드러내고 그냥 묻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중간만 가자예요. 그걸 들어주려면요, 어떤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고 들어줘야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 그리고 계속 들어주면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는 좋은 의견을 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들어주죠. 근데 그걸 싹부터 잘라버리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되게 처음에 그게 이제 싹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을 들어줘라. 들어주면 더 좋은 의견을 내려고 사람이 노력하게 된다. 이게 들어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사실은 그러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가 뭐 안 들어준다는 것도 있지만 괜히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뭐 허접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이제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는 점점 더 옆에서 이렇게 막 뭔가 활발하게 뭔가를 내놓고 막 이러는 사람을 야, 전 왜 이렇게 나대 애가? 응?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안 내고 저는 일제를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냥 받아 적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쟤는 되게 진중해 애가. 애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침묵하고 있으면 입 닫고 있으면. 그래 굳이 뭐 우리 학교 다니는 내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그러면 공부 잘하지. 굳이 내가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도 잘 말하는 사람, 잘 의견을 잘 내고 뭔가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주고 대접해줘야 되는데 그냥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 자기 의견이 없어도 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의견 필요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 선생님이 숨겨놓은 답을 머릿속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자기 의견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오면은 어른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야 밥이나 먹어. 뭐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말이 많아. 그러니까 점점 가정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그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말을 해요? 이게 불평불만을 너무 좁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죠. 근데 대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뭘 후회한다든가, 뭘 걱정한다든가, 누가 밉다든가, 뭐가 싫다든가, 되게 이런 감정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뭐 이론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훨씬 생존 확률이 높아요. 막 좋아서 막 이러다가는 죽기 십상이에요. 근데 늘 불안하고 뭐 걱정을 하고 있고 후회를 하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딱 견제하고 방어하고 이럴 때 옛날부터 이제 원시인 시절부터 보면 그럴 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뇌를 생산적인데 창의적인데 써야 되는데 늘 뇌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화나 있는 거예요. 늘 불만이야. 나도 다 놀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응?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런 불평 불만을 안 들어주면 왜 저한테만 이렇게 일을 주십니까? 그럼 야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면 알았어. 뭘 너한테만 몰려 몰리기는.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일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저녁 때 술을 마셔요. 퇴근 후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일걸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끼리 뭐 집에서 먹는 거야 뭐 러시아 이런 데도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직장인들끼리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그거 왜 마시려고 그러냐? 불만을 해소해 보려고 그래요. 자기 감정을 해소해 보려고. 근데 술자리에서 말하는 건요, 그 해소가 되지 않아요. 더 쌓여요. 왜냐면 옆에 사람도 도와주니까. 누구 이제 욕을 해. 그 사람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이상한 이유를 옆에서 막 더 대줘요. 맞아. 그 사람 이런 점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아 그래? 진짜 나쁜.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날 그 사람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더 쌓여. 또 그날 어떻게 풀어보려고 또 술 마셔. 이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만 이렇게 일이 몰립니까? 그러면은 그래? 어디 너한테만 몰린지 한번 보자. 통계를 보자. 그렇다든가 아니면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걱정이다. 너한테만 희한하게 이렇게 일이 간다. 야 근데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 말고 누가 지금 할 수 있냐? 그럼 보면 없어요. 없으니까 몰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일을 더 줘도요. 그래 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조직에서
희망이 있다. 좋은 평가 받겠다. 그럼 막 일을 더 줄수록 더 신나서 하게 돼요. 사람이 왜 일이 많은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조직이 모른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다, 조직이.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되게 조직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신나게 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불만은 많아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나게 일을 하게 됐냐? 조직이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너 얼마나 고생이 많어? 그러니까 어찌 됐건 조직에서 상사가 들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근데 감정을 드러내면 조직에서 싫어해요. 너 이렇게 해가 감정적이야. 왜 이렇게 감정이 앞서? 이 감정을 잘 누르는 사람을 대우해줘요. 그리고 자기 감정과 다른 감정을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상사가 싫은데도 가지고 씩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누르는 사람. 감정을 잘 포장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일할 때 그렇게 뇌를 쓰면은 일이 일하지 않는 데다가 많이 쓰게 돼요. 세 번째는 비판을 들어줘라입니다. 비판. 사실은 모든 사람은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른 생각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의 제기하는 거, 문제 제기하는 거, 토다는 거, 말대꾸하는 거,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 말을 들어주라는 거죠.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라는, 다양성을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안 됩니다. 저도 직장 상사일 때 저 부하 직원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얘기 좀 하재요. 술자리였는데 끝나고 따로 좀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고치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어. 근데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 그렇대요. 그럼 진짜 고맙다. 너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구나. 야, 고맙다. 그랬는데 다음날 술이 깨서 그 친구를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사람은요, 그 의견은 잊어버리고 감정만 남더라고요. 제가 나한테 지적질한다. 왜냐면 사람은 정말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일리 있는 얘기를 해도 일종의 나한테 지적을 하고 제가 나한테 감히 공격을 해? 이건 남아 있거든요. 아니 내가 보류된 건을 살려보자고 했지 내 보고서로 평가하라고 했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지시하신 대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 분석을 해보니까 내 보고서가 시장에 맞지도 않고 자료 조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제가 어느 조직에 어느 분을 모실 때 자네는 야당 역할만 하게, 내 주변에 여당은 정말 많네, 내 말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닫고 시비를 걸게, 이의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할 일은 세 가지를 하래요.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개선책을 내놓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으래요. 그러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대.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를 문제로 본대. 그럼 까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어찌 보면 뭐 통념,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조직에서요, 이런 걸 안 들어주면요, 위기 관리가 안 돼요. 어느 날 빵 터져요.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야, 그거 아니야, 됐어, 괜찮아, 걱정 마,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사람이, 소위 악마의 대변인이라죠.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이 결국 비판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걸 들어줘야 내가 못 가진 것을 채울 수 있어요. 또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내 생각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결국 본전치기예요. 내가 여기서 80점이면 80점에 도달하면 일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80점을 향해서만 가요. 내가 A면 A만 생각해요. B, C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못 가진 B, C를 가질 기회가 없는 거죠. 내가 80점인데 내 생각에 비판적으로 보고 90점, 100점짜리를 내놓는 사람을 내 곁에 못 두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